대입 시청자 국일신동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국일신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국일신동 함께 볼 건데, 자, 오늘 국일신동뿐만 아니라 이 구리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국일신동만 진짜 유일하게 구리 관련주 중에 상승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리 테마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후발주자로 좀 시장이 판단을 하면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이유 요인들이 대부분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주가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계속해서 파악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어제 이제 구리 가격 선물이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슈를 보게 되면 이 모건 스탠리에서 제2의 석유가 구리다 뭐 이런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 체크랑 그 다음에 이 이슈들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는 저는 이 구리 가격 관련해서 리스크도 함께 좀 챙겨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뉴스도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어제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풍산, 대창, 서원, 국일신동 우리 구리 관련주들이 시간 내로 조금 상승이 나왔고 오늘 26일자 정규장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구리 관련주들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4달러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 첨단 산업 AI 전기차로 갈수록 이 구리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구리가 감산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설명드렸던 포인트가 자, 22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던 시점까지 여기 가격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구리 가격이 구리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진짜 여기에서부터 그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추세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만 사실 안 깬다라고 하면 이 구리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아실 테지만 이 구리가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뭡니까? 이 AI가 그리고 이 반도체라던가 그 다음에 2차 전지 자, 이런 첨단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대두가 있습니까? 뭐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전력 인프라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테마가 나오고 있고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전력난이 심각해진다라는 소식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튀어준 게 이 변압기 관련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재룡전기가 있겠고요. 재룡전기가 해당 이슈를 받으면서 2만원에서부터 6만 5천원까지 3배가량을 단기간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각이 되는 게 다음으로 전선 관련주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지금 전선 관련주로서는 대원전선이 있겠고 대원전선 역시 오늘도 17% 상승이 나와서 이 변압기 다음으로 전선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이동하는 게 구리 관련주라던가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광 케이블 뭐 이런 회사들이 점점점 주목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이구산업이 역시 또 있겠고요. 그래서 해당 뉴스를 보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사실 24년도에 가장 핫한 테마라고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력난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전 전선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마다 제가 여기에 이 구리가 결국에는 이 전선에 들어가는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결국 구리 소재이기 때문에 이 구리 소재 관련주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24년도 1월 달부터 소리쳐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게 앞으로 구리가 과연 더 상승이 가능할까?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재료로는 아니라는 거죠. 뭐 물론 이미 2개월가량 3개월가량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시기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의 핫한 이슈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이 구리 가격 상승이 원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결국 구리가 뭐 21세기 석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구리 상승 가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 구리 부족을 해결하려면 10년 동안 206조 원, 아주 큰 이 숫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뭐 안에 주요 골자 내용은 여러분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에 결정이 됩니까?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인 것은 누구나 아실 거고, 그럼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구리 재련소의 감산 합의 소식이 올해 2월달, 3월달에 들려왔었고요. 그뿐만 아니죠. 최대 그 공급국 중에 하나가 이 칠레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즉 수요는 올라가는데 이런 공급 감산 소식까지 있으니 자연스럽게 구리 가격은 상승을 내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광산업체들은 이제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구리 가격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즉 우리는 상승할 수 있는 기대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반드시 참고를 하고 있어야지 이 투자하시는데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대감도 많이 알려드리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도 항상 같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레 방금 그 최대 공급 생산지 중 하나죠. 여기가 세계 구리 생산량 중에 4분의 1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 생산량을 지금 이 기존의 500만 톤에서 400만 톤까지 줄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580만 톤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 추후에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스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선물 가격 자체가 이제 저항 가격에 다 오기는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4.78 정도 오면 거의 일단 단기적인 고점까지는 다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2년도, 21년도에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저항을 받을 확률도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선물 가격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주식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저항 구간에 대부분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구리 가격이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대체재가 조금씩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 그린 리소스라고 해서 이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구리 대체재인 그 초전도 선재라고 해서 이거를 또 개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 차례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위협적인 요소가 안 된다라는 것은 뭐 물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양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하면 뭐 위협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상용화가 이제 되고 있는 시점인데 대량 생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 그러니까 아주 극소의 물량만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리에 아직까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리스크들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AI라던가 전기차 이게 시대가 돌아감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해당 추세선만 안 깬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선 안에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일신동의 6월달의 상승은 이 구리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이 초전도체 발표가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함께 좀 동반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국유신동은 이 구리 관련주 중에서도 이 시장에서 후발주자라고 판단이 들어서인지 조금 유일하게 함께 동행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리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이구산업이 있긴 있는데 이구산업도 7% 상승 나오고 있고 뭐 나머지 뭐 대창, 서원 애들도 뭐 7, 8%씩 다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국유신동은 조금 주가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주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아쉬운 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테마라는 것 자체는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오늘은 저기 이구산업이 가지만 내일은 또 국유신동이 갈 수 있고 이런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주가의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지지와 여기 저항선에서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갇힌다라는 것은 아직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사실 크게 우리가 막 요동을 할 필요 없이 좀 지켜보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좀 대응이 필요하겠고 또는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전에 봤을 때 이런 매집봉의 형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 가격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지선만 안 깬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을 때 앞에 매물을 받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파할 확률이 높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